한번 엑셀을 밟아 보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 5 시리즈 중에서도 V8 8기통의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M550i xDrive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쉬는 날 M550i를 제대로 타보고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고자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하필 제가 딱 오늘 쉬는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걱정했는데 역시나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미산에 가서 고속주행도 해보고 좀 와인딩도 타보고 싶어서 중미산에 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중미산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해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을왕리를 한번 쏘고 오자라고 해서 지금 을왕리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상당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께 BMW M550i 시승기를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BMW M550i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비도 조금 많이 오고 있고 앞에 차량의 통행량도 좀 있는 편이라서 속도를 그렇게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자율 주행을 걸어놓고 크루징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연비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BMW M550i 같은 경우에는 8기통 모델입니다. 8기통 4.4L 가솔린 엔진이에요. 그래서 8기통이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부담되는 게 바로 이 연비 부분입니다. 뭐 마력이 어떻고 토크가 어떻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비는 얼마나 들고 연비는 어느 정도 되느냐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시내주행 연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리뷰를 찍었는데 시내주행 연비는 5에서 6 정도 나왔어요. 엄청나게 막히는 구간이었는데 5에서 6 정도 나왔다라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고 그냥 무난한 정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기통이면 아무래도 4기통보다 6기통보다는 효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통이 8개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주행 연비가 5에서 6 정도였다라는 건 제 개인적으로 괜찮은 부분이었고, 오늘은 코스가 고속주행 코스입니다. 거의 고속주행과 시내주행이 한 9대1, 8대2 정도 되는 고속주행 위주의 코스이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했을 때는 과연 8기통 엔진은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차가 좀 막혀 있고 그래서 에코 프로 모드로 놨습니다. BMW M550i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에코 프로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그리고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어댑티브 모드까지 총 이렇게 4개의 모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는 연비 효율을 위해서 에코 프로 모드로 세팅을 해놨고요. 반자율 주행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차선을 굉장히 잘 읽고 앞차와 차간 거리를 잘 유지를 해서 반자율 주행이 꽤나 잘 된다라는 편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올 때는 사실 사람의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차선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도 많이 오고 있고 와이퍼도 움직이니까 이렇게 차선을 사람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반자율 주행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반자율 주행은 아주 신뢰도 높은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5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프로페셔널로 반자율 주행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우천시의 반자율 주행에서 조금 더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M550i의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현재 9.3입니다. 9.3으로 생각보다 꽤나 높은 연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에코 프로 모드에 놓고 막 밟거나 하진 않았고요. 지금 그냥 반자율 주행을 걸어놓고 크루징을 했을 때 연비는 9.3입니다. 이렇게 계속 주행을 하다 보면 연비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 고속도로 진입했을 때 6에서 7, 7에서 8, 지금 9까지 올라왔거든요. 조금 더 쭉 크루징을 해본다면 한 10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마저도 생기게 되는 그런 연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기통 엔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못할 정도로 나쁘진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속주행 연비가 9에서 10 정도 나오고 시내주행 연비가 5에서 6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좋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분 때에 따라서는 역시나 8기통은 좀 연비가 안 좋긴 하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근데 8기통인 걸 감안했을 때는 그냥 딱 무난한 정도의 연비다. 일단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4.4L V8 8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트랜스미션, 변속기는 BMW의 전매 특허
ZF 8단 미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합은 BMW의 거의 궁극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완벽한 조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현재 타고 있는 4기통 엔진과도 ZF 8단 미션이 궁합이 상당하지만 이 8기통 엔진과 ZF 8단 미션이 만났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V8 엔진은 이 바로 위에 있는 BMW M5와 같은 엔진을 공유하게 됩니다. 엔진은 같아요. 엔진은 같지만 이 M550i는 조금 더 디튠을 해서 출력이 조금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출력은 530마력의 76.5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BMW M5 컴피티션의 출력은 어느 정도냐면 625마력의 76.5토크입니다. 마력은 95마력 정도 차이 나지만 토크는 똑같아요. 놀랍죠? 토크는 76.5토크로 M5와 이 M50i의 토크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토크감을 한번 느껴봐야겠죠?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릴 준비를 하고 한번 엑셀을 밟아 보겠습니다. 오! 오! 역시 이 76.5토크라는 건 정말 웬만한 슈퍼카 이렇게 뺨치는 그런 토크예요. 정말로 이런 세단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그런 토크입니다. 사실 마력도 530마력이면 굉장히 높은 거의 슈퍼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마력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토크가 엄청 세잖아요. 76.5토크는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한 가속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걸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0부터 100까지의 가속력, 우리가 쉽게 말해 제로백이라고 하는 M5의 제로백은 3.3초입니다. 그렇다면 이 M50i의 제로백은 얼마일까요? M50i의 제로백은 3.8초입니다. M5랑 0.5초밖에 차이가 안 나요. 0.5초면 그냥 눈 깜빡하는 시간도 안 돼요. 0.5초면 정말로 빠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M5와 가격 차이가 5천만 원 정도 난다는 것이죠. 제로백이 0.5초 차이인데 가격이 5천만 원 차이, 한 0.1초당 1천만 원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출력적으로나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 M550i는 M5 컴피티션과 비교해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토크도 똑같고 제로백도 0.5초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M5가 더 좋은 점은 뭐냐라고 보시면 일단 익스테리어 차이도 있고 인테리어 차이도 조금 존재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세라믹 브레이크 차이예요. 지금 이 차량에는 4피스톤 M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5에는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됩니다. 훨씬 더 고열에도 강하고요, 내구성도 강한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는데 사실 이 530마력을 컨트롤하고 76.5토크를 컨트롤하는데 이 4피스톤의 브레이크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30i에는 조금 과분한 스펙이라고 느껴졌는데 이 M50i에는 조금 부족한 브레이크 성능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출력이 엄청난데 그에 비해서 브레이크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세라믹 브레이크가 M5엔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M5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트예요. 시트 디자인이 530i랑 똑같습니다. 소재도 똑같고 컬러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아요. 기능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M5는 M 퍼포먼스 시트가 들어가서 시트의 형상, 디자인, 성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시트만 보고도 M5를 사야 될 정도로 시트가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물론 출력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기술력도 차이가 나게 되지만 M5 대비 가장 크게 느껴지는 아쉬움은 브레이크랑 이 시트예요. 하지만 브레이크가 아쉽고 시트가 좀 아쉬우면 어떻습니까? 토크가 M5랑 똑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와, 제로백이 3.8초밖에 안 되는 차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빨라요. 제가 진짜 일단 이 ZF 8단 미션의 직결감은 정말 이 V8을 만났을 때 정말로 극강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로 변속에 있어 망설임이 없고 이렇게 변속이 부드러울 수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이 M550i를 타면서 ZF 8단의 미션에 대한 위대함, 약간 그런 걸 느끼게 됐는데 정말로 이 미션과 엔진의 조합은 4기통 엔진과도 조합이 좋지만 이 8기통 엔진과도 궁합이 좋다라는 건 정말로 이 미션을 잘 만들고 미션이 그만큼 보장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배기 사운드는 또 M440i랑 비교해서 어떤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배기 사운드는 M440i가 조금 더 운전석에서 느끼기에는 조금 더 즉각적이고 조금 더 라우드, 조금 더 크게 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5시리즈가 방음 처리가 더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배기 사운드가 그렇게
운전자에게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창문을 다 닫았을 때는 배기음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낮은 중저음으로 배기음이 깔리긴 하지만 그 배기음이 스포츠 모드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배기음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기음이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M550i 모델은 일반 5 시리즈, 제가 타고 있는 530i를 비롯해서 일반 5 시리즈랑 비교해 봤을 때 전장과 전폭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전고, 높이가 35mm가 더 낮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35mm면 정말로 요만큼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를 좀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서스펜션 세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5 시리즈보다 M550i는 전고가 35mm가 조금 더 낮다라는 그런 차이를 또 가지고 있고, 재원상으로. 그리고 무게도 240kg가 이 차량이 더 무거워요. 아무래도 부품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V8 엔진의 무게 때문인지 무게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차를 딱 타보면 확실히 530i보다는 전체적으로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무겁다라는 느낌보다는 묵직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겠죠. 이 차는 또 X드라이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묵직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확실히 일반 5 시리즈보다는 존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530i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엑셀 반응이 조금 더 느려요. 이 M550i가 조금 더 느리다, 조금 뭐랄까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530i는 밟으면 바로 반응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 M550i는 아무래도 뭐 출력적인 세팅 때문인지 밟았을 때 조금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완전 초반의 반응성은 530i M 스포츠 패키지가 조금 더 빠르지만 확실히 이 차는 그 딜레이를 벗어나게 되면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러한 출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 M550i의 서스펜션, 그러니까 승차감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 M550i는 편안한가, 딱딱한가, 불편한가, 안락한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로 엄청 편하다는 겁니다. 단단함보다는 소프트함에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되려 M550i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530i M 스포츠 패키지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M550i의 서스펜션이고, 평상시에는 정말로 안락하고 부드러워서 이 차가 정말 고성능을 추구하는 차가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서스펜션, 그런 승차감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겨주는 차가 바로 BMW M550i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고 있다가도 엑셀에 조금 더 힘을 실게 되면 금방 또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M5랑 M550i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 혼자 탈 거라면 M5도 괜찮지만 가족도 태워야 되고 동승객이 좀 자주 탄다라고 하시면 M550i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X드라이브 BMW의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타고 있는 530i는 후륜 구동 모델이고 이 차는 4륜 구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타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사실 530i는 252마력이라서 4륜 구동이 출력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못 느꼈어요. 후륜으로 탔을 때도 충분히 재미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530마력의 76.5토크라는 건 일단 토크적으로 봤을 때 76토크를 후륜 구동이 모두 다 받는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 같은 일반인이 운전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X드라이브 4륜 구동이 받쳐주기 때문에 저 같은 일반인도 조금 더 자신있고 재밌게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고출력 차량을 부담 없이 마음껏 재밌게 탈 수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X드라이브가 주는 이런 주행 안정감과 이런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530마력과 76.5토크를 모두 다 후륜 구동으로 받아냈으면 분명히 슬립이 생겼다거나 미끄러지는 일이 다반사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X드라이브가 안정적으로 네 바퀴에 모두 다 힘을 배분해주고 이렇게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제가 재밌게 고성능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게 뭐 520i, 530i X드라이브 넣어야 될까요? 후륜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취향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후륜 구동이 좋으시면 후륜 구동 선택하시고 4륜 구동은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여유가 되시면 4륜 구동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250마력대, 300마력 미만의 차량에서는 4륜 구동의 필요성을 저는 그렇게 크게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00마력이 넘어가고
불구하고 고출력 차량에서는 저는 4륜구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운전을 잘하면 물론 후륜구동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런 고출력 차량을 유지하고 운전하기 위해서는 4륜구동이 필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530i에 4륜구동을 안 넣었다라는 걸 후회하진 않아요. 530i는 후륜이 후륜대로 매력적이고 나름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운전의 재미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차량도 물론 재밌어요. 물론 재밌는데 이 차는 넉넉한 출력에서 오는 여유로움과 8기통을 탄다는 그런 오너의 자부심, 이런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 M440i랑 비교해본다면 운전의 재미는 확실히 M440i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차가 차체도 좀 더 짧고요, 무게도 가볍고 6기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운전의 재미적인 측면에서 고르라면 저는 M440i를 고를 것 같아요. 배기음도 조금 더 크게 와닿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M440i가 무게중심도 훨씬 더 낮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전의 재미는 M440i가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M440i랑 M550i는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고, 뭐가 더 나쁘고 뭐가 더 좋다라는 결론은 전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경쟁 모델로 많이 보시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 차량에 저처럼 꽂혀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한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잡고 어떤 차를 사볼까 하는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죠. 이 차량이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차값이. 근데 할인을 받으면 9천만 원 정도에까지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차량은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차량이냐면, 일단 벤츠 같은 경우에는 AMG 모델들을 많이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AMG 중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AMG 253 모델, AMG CLS 53, 그리고 AMG GT 4도어 43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1억 5천의 예산으로 구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벤츠의 그 세 가지 AMG 모델과 이 M550i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가장 큰 건 엔진과 출력의 차이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AMG 삼형제, AMG 삼형제라고 부를게요. AMG 삼형제는 모두 다 6기통이에요. 6기통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그런 고성능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순수 내연기관의 4.4리터 8기통 가솔린 엔진이죠. 일단 8기통과 6기통이다라는 가장 크리티컬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적으로 봤을 때 그 차량들은 보통 400마력대입니다. 400마력 초중반, 한 430마력 정도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차량은 530마력이에요. 530마력의 토크도 76토크로 출력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M550i 모델이 가장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차량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고민하신 이유는 디자인에 있겠죠. 디자인이 5 시리즈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디자인 리뷰로도 따로 전달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뭐 자동차를 매일 보는 저나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딱 보면 와, 저거 세륨 그레이 들어가 있고 휠 20인치 들어가 있고 M550i다 딱 아시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런 걸 잘 모르고, 와, 5 시리즈 튜닝 영화를 많이 했네, 저렇게 5 시리즈에 저렇게 돈 들 필요가 있나? 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와, 5 시리즈 M550i? 저게 뭐지? 뭐 배지를 튜닝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내가 1억 정도의 금액을 주고 샀는데 520i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게 오너 입장에서는 이거 심지어 8기통인데, 이런 부분이 오너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나고 억울한 부분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CLS 53을 산다던가 AMG GT 4도어 43 모델 사면 와, 역시 벤츠 AMG네 하고 일단 가격을 높게 보고, 와, 멋있다, AMG 확실히 멋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해요. 남들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1억 넘는 차를 사면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해주고 비싼 값을 준 만큼 비싼 차로 인정받는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M550i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실 인테리어만 보더라도 이 바웰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제 차랑 거의 99.9%가 똑같아요. 스피커도 자세히 봐야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제 와이프도 처음 탔을 때 이거 오빠 차랑 똑같은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아, 똑같아. 시트도 똑같고요. 뭐 시트라도 메리노 가죽으로 해줬으면 몰라요. 똑같은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차별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M550i 오너분들로 하여금, 혹은 저처럼 M550i를 동경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쉬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트의 색깔이라도 혹은 소재라도
좀 바꿔줬으면 확실하게 M550i를 타는 이유라도 있었을 텐데 지금 실내를 보면 530i M 스포츠 패키지와 똑같습니다. 핸들도 똑같고요. 모든 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M50i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 이 차는 오너의 만족, 운전자의 만족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포르쉐 파나메라, 제 드림카, 또 하나의 드림카인 포르쉐 파나메라랑 비교해 보더라도 출력적, 스펙적으로 보면 이 차가 훨씬 더 뛰어나요. 포르쉐 요 금액으로 살 수 있는 포르쉐는 사실 없습니다. 포르쉐 엔트리 모델이 파나메라 4인데 파나메라 4의 기본 시작 가격이 1억 4천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걸 이 정도 옵션으로 맞추면 한 1억 8천만 원, 취등록세까지 2억 정도를 감안을 해야 꽤 괜찮은 파나메라 4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파나메라 4는 6기통이라 340마력 정도밖에 안 돼요. 이 8기통으로 맞추려면 파나메라 GTS를 사야 되는데 파나메라 GTS는 취등록세까지 해서 이것저것 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2억 5천이면 이 차를 2대를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이 차를 2대 사고도 한 국산 중형차 하나 더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M550i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게 나온 차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뭐 브랜드 밸류가 BMW와 포르쉐 차이가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 M550i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차량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정말로 궁금한 차량이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 M550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BMW 코롱모터스 신영중 대리님께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하면서 BMW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영중 대리님께 문의해 보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겁니다. 또 신영중 대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